서울 청담동의 어느 고급 바였어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은은한 조명이 감싸는 곳이었죠. 바의 분위기는 세련되고 차분했어요.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은은히 들렸어요. 그곳 한편에 나이가 지긋한 한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남자는 단정한 셔츠와 자켓을 입고 있었어요. 여자는 따뜻한 미소를 띠고 남편 옆에 앉아 있었지요. 그들은 아주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어요. 특별히 부유해 보이지도 그렇다고 초라하지도 않았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이태민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은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조용히 잡고 있었어요. 당신 요즘 너무 바빠 보였어요. 이은숙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응, 조금 그랬지.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이태민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와인잔을 조용히 들어 올려 한 모금 마셨어요. 그의 눈은 창밖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보이는 청담동의 야경은 화려했어요. 하지만 태민의 눈빛은 그 화려함과는 조금 달랐어요. 어딘가 먼 곳을 보는 듯한 깊은 눈빛이었어요. 이은숙은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그의 얼굴에 그리운 작은 주름을 봤어요. 괜찮아요? 요즘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녀는 다시 한번 남편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태미는 아내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이런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어요. 그들은 서로 따뜻하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둘만 남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였어요. 바의 문이 열리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하하하, 여긴 분위기 좋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은 다소 시끌벅적했어요. 화려한 옷차림, 명품 가방, 번쩍이는 액세서리들. 그들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허세가 느껴졌어요. 남자 셋, 여자 셋, 총 6명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자리를 잡으려 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이태민을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저거 돌쇠 아니야? 야, 이태민. 그 순간 바 안의 분위기가 잠시 멈춘 듯 했어요. 이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놀람도 반가움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하고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태민 쪽으로 다가오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야, 너 여기 웬일이냐? 너 같은 사람도 이런 데 와? 그들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어딘가 무시하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이은숙은 남편의 옆에서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녀는 태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한 듯했어요. 오랜만이네. 잘들 지냈나? 태민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와인잔을 내려놨어요.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야, 너 아직도 볼새처럼 굳은 일 하고 사냐? 그들의 웃음소리는 너무 크고 너무 경박했어요. 이은숙은 남편을 살짝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태미는 여전히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냥 이곳에 와보고 싶어서 온 거야. 그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시끄럽고 경박했어요. 하하, 진짜? 너도 이런 때 와볼 때가 있구나?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또다시 깔깔대며 웃었어요. 이은숙은 참다 못해 남편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괜찮아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미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그냥 오래된 인연이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태민을 과거의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야, 돌쇠, 너 그때 도시락도 못 사와서 굶었잖아. 그때 너 진짜 거지 같았어. 기억나지? 그들은 과거의 기억을 들춰내며 태민을 조롱했어요. 이은숙은 더 이상 듣기 힘든 표정을 지었어요. 그만하세요. 지금도 옛날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말을 꺼냈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하, 그냥 농담이잖아. 옛날 친구끼리 이럴 수도 있지.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여전히 태민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태민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무언가 깊은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그 감정은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살짝 흔들렸어요. 이은숙은 남편의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했다지요. 당신은 지금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그는 아내의 손을 살며시 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를 뒤로 한 채 그는 머릿속에서 오래전 국민학교 시절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이태미는 바에 앉아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았어요. 친구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귀에 들리긴 했지만 그는 차분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의 눈은 창밖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아주 오래전 국민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시절은 태민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럽고 지울 수 없는 굴욕의 시간이었답니다. 태민이 국민학교에 다니던 시절 그의 집안은 몹시 가난했어요. 그의 집은 서울 변두리 좁은 골목 끝에 위치한 작은 판잣집이었어요. 판잣집의 문은 삐걱거렸고 비가 오면 곳곳에서 물이 샜지요.
아버지는 태민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혼자 생계를 책임졌어요. 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하며 간신히 생활비를 벌었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는 태민의 학비와 식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태민은 매일 낡은 옷을 입고 학교에 갔어요. 그의 셔츠는 군데군데 해져 있었고 단추도 여러 개 떨어져 있었어요. 신발은 너무 작아 발가락이 튀어나올 정도였고 바닥은 닳아서 얇았지요. 그의 가방은 오래된 천 가방으로 군데군데 빼맨 자국이 보였어요. 친구들이 새 가방을 자랑할 때마다 태민은 자신의 가방을 숨기곤 했어요. 점심시간은 태민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자랑하며 조실 한가운데 모였어요. 하지만 태민의 도시락은 항상 텅 비어 있었지요. 어머니는 점심을 챙겨줄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태민은 빈 도시락통을 들고 교실 구석으로 가서 앉았어요. 그는 다른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봐야 했어요. 그 시절 태민의 별명은 돌쇠였어요. 그 별명은 그가 친구들의 심부름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붙여진 거였지요. 친구들은 태민을 부를 때마다 돌쇠라고 소리치며 비웃었어요. 야, 돌쇠, 물 좀 떠와. 돌쇠, 이거 들어. 너 힘세잖아. 그들은 태민을 하인처럼 부리며 자신들의 심부름을 시켰어요. 어느 더운 여름날 친구들은 태민에게 우물에서 물을 떠오라고 시켰어요. 태민은 낡은 양동이를 들고 우물까지 뛰어갔어요. 땀이 줄줄 흐르는 뜨거운 날씨였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물을 떠와 친구들에게 건넸을 때 친구들은 그 물을 보며 웃었어요. 이걸 누가 마시냐? 내가 떠오니 더러워졌나 봐. 그리고는 양동이를 발로 차버렸어요. 찬물이 태민의 발 위로 쏟아졌고 친구들은 깔깔대며 웃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친구들이 태민에게 간식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태민은 친구들이 준 돈을 들고 가까운 문구점으로 뛰어갔어요. 그가 간식을 사와서 친구들에게 건넸을 때 친구들은 간식을 받아 들고 말했어요. 이거 진짜 맛없는 거 아니야? 내가 샀으니 별로일 것 같아. 그리고는 그 간식을 땅바닥에 던졌어요. 너나 먹어라. 너한테 딱 어울리잖아. 그들은 태민이 굴욕을 느끼는 모습을 즐기며 웃었어요. 점심시간은 태민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는 빈 도시락을 들고 교실 구석에 앉아 있었지요. 친구들이 집에서 가져온 따뜻한 도시락을 열 때마다 태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도시락통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 태민을 보고 친구들은 일부러 그를 더 자극했어요. 어느 날 친구들은 태민에게 다가왔어요. 야, 돌쇠, 너 배고프지? 그들은 도시락에서 한 입씩 남긴 음식을 꺼냈어요. 이거라도 먹어라. 너한텐 딱이지? 그리고는
음식 찌꺼기를 태민의 도시락통에 던졌어요. 그들은 더럽게 남은 음식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봐봐, 진짜 거지 같지 않냐? 태민은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정말 배가 고팠어요. 결국 그는 그 음식 찌꺼기를 먹으며 배고픔을 달랬어요. 그 순간 친구들은 더 큰 소리로 웃었어요. 야, 봐봐. 진짜로 먹는다. 완전 거지야. 태미는 그들의 비웃음을 들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태미는 친구들의 무의시와 조롱에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들었어요. 그는 자신이 말대꾸를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깊은 상처가 쌓여만 갔어요. 그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눈물을 삼키며 견뎠어요. 어느 날 친구들은 태민의 낡은 옷을 보며 비웃었어요. 야, 너희 집은 옷도 안 사주냐? 진짜 꼴이 우습다. 그들은 태민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놀렸어요. 이건 뭐야? 구멍 난 거 봐. 진짜 거지네. 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태민은 청담동의 바에서 이 모든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살짝 흔들렸어요. 이은숙은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지요. 태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답니다. 이태미는 여전히 조용히 와인잔을 들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창밖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지요. 친구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주변을 가득 채웠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한 얼굴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이미 과거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국민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국민학교 4학년 어느 봄날이었어요. 점심시간이었고 교실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친구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열며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있었어요. 김철수는 엄마가 싸준 고기, 반찬이 가득한 도시락을 자랑했어요. 야, 이거 봐라. 우리 엄마가 진짜 잘 싸주셨지.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도시락을 열며 서로의 반찬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태미는 늘 그렇듯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낡고 빛바랜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지요. 하지만 그 도시락통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친구들은 태민의 도시락을 보고 비웃기 시작했어요. 야, 돌쇠, 또 빈 도시락이냐? 너희 집엔 반찬은커녕 밥도 없는 거냐? 그들은 태민을 둘러싸고 웃으며 저 심한 말을 이어갔어요. 너 도시락통 왜 들고 다녀?
그냥 집에 두고 오지 그랬냐? 태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시락통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때 박영호가 갑자기 태민의 도시락통을 빼앗았어요. 어? 이거 봐라. 진짜 텅 비었네. 그는 도시락통을 아이들에게 돌려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다른 친구들도 도시락통을 돌려보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야, 너 진짜 거지 같아. 이거 봐. 밥알 하나도 없어. 태미는 도시락통을 되찾으려 했지만 친구들은 놔주지 않았어요. 결국 도시락통은 바닥에 떨어졌고 철로 된 뚜껑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어요. 교실은 그 소리와 친구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답니다. 태미는 도시락통을 주우며 손을 살짝 떨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김예진이 도시락에서 밥을 한 숟갈 퍼내더니 태민의 도시락통에 던졌어요. 자, 이거라도 먹어. 우리 집 밥맛 좀 봐라. 다른 친구들도 따라하며 반찬 찌꺼기와 밥을 태민의 도시락통에 던졌어요. 야, 돌쇠, 너한테 딱 어울리는 도시락이다. 그들은 그렇게 태민의 도시락을 조롱거리로 삼으며 깔깔댔어요. 태민은 가만히 도시락통을 바라보았어요. 도시락 속에는 친구들이 던진 밥 찌꺼기와 반찬 조각이 뒤섞여 있었지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시락 뚜껑을 닫았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이 교실에서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깊이 느꼈어요. 어느 날 체육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며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미는 그들 사이에 끼지 못했어요. 그는 운동장 한쪽에서 혼자 서성이고 있었지요. 그때 최민수가 태민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야, 돌쇠, 너도 공놀이 하고 싶냐? 태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민수는 태민에게 공을 던지며 말했다지요. 그럼 공 주워와라. 내가 할 일은 그거야. 공은 운동장 끝으로 굴러갔고 태민은 어쩔 수 없이 공을 주우러 갔어요. 그가 공을 들고 돌아오자 친구들은 그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봐라, 돌쇠는 공 주워오는데 딱이야. 친구들은 태민에게 공을 다시 던졌고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굴러갔어요. 한 번 더 주워와. 내일은 그거야. 태민은 계속 공을 주우러 다녀야 했어요. 그가 공을 주워올 때마다 친구들은 더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들은 태민을 공놀이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를 그저 심부름꾼처럼 대할 뿐이었지요. 태민은 공을 주워오는 동안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공을 들고 돌아왔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존심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는 왜 자신이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아이들은 학교로 들어오며 뒤를 피해 깔깔거리며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태미는 낡고 얇은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그의 신발은 비를 막아줄 수 없었고 이미 물이 스며들어 젖어 있었답니다. 그는 학교 복도에서 신발을 벗고 말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박지영이 그 장면을 보고 소리쳤어요. 야, 너 신발 뭐냐? 이게 신발이라고 할 수 있냐? 다른 친구들도 그의 신발을 둘러보며 비웃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 집엔 신발도 새로 못 사주냐? 그들은 태민의 신발을 발로 차며 웃었어요. 이거 봐라. 완전 누더기잖아. 너 이거 신고 다니는 거냐? 태민은 젖은 신발을 조용히 주워 들었어요. 그의 손에 들린 신발은 바닥이 닳아 얇아졌고 물이 줄줄 흘렀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신발을 들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친구들은 더 큰 소리로 웃었어요. 태미는 그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묵묵히 친구들의 조롱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깊고 날카로운 상처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답니다. 이태미는 청담동의 바에서 이 모든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는 와인잔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긴 숨을 내쉬었지요. 이은숙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태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상처가 선명히 남아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그 시절 태민에게도 한 줄기 빛 같은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이은숙이었어요. 이은숙은 태민에게 처음이자 유일한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말과 행동은 태민에게 작은 희망을 심어주었답니다. 점심시간 교실 구석에서 태민은 빈 도시락통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의 도시락통은 늘 그랬듯 텅 비어 있었지요. 친구들은 태민을 둘러싸고 웃으며 놀리기 시작했어요. 야, 돌쇠, 오늘도 텅 빈 도시락이냐? 너희 집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냐? 태민은 고개를 숙이며 도시락통을 두 손으로 꽉 쥐었어요. 그때 이은숙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녀는 자신의 도시락을 열어 반찬을 태민의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이거 먹어. 배고프면 공부도 못하잖아. 태민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이은숙은 태민의 도시락통을 밀어주며 웃었어요. 괜찮아. 나 배불러서 다 못 먹을 것 같아. 그 순간 태민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는 것을 느꼈어요.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태민은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은숙은
단호하게 말했다지요. 괜찮다니까? 나 진짜로 배불러. 그녀의 따뜻한 웃음은 태민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어요. 태민은 조심스럽게 도시락에 담긴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걸 지켜보던 친구들은 비아냥거리며 소리쳤어요. 야, 이은숙, 너 돌쇠랑 왜 그렇게 친한 척하냐? 너도 돌쇠처럼 되고 싶어? 이은숙은 친구들을 향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뭔데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친구들은 잠시 조용해졌지만 이내 다시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하, 진짜 웃기네. 이은숙도 돌쇠랑 똑같네.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이은숙은 태민을 향해 웃어주었어요. 신경 쓰지 마. 그냥 먹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태민에게 용기를 주었답니다. 어느 날 체육 시간이었어요. 친구들은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며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태민은 그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운동장 한쪽에 서 있었지요. 그때 최민수가 태민을 발견하고 소리쳤어요. 야, 돌쇠, 너도 공놀이 하고 싶냐? 그는 공을 태민 쪽으로 던졌어요. 그럼 공이나 주워와라. 내가 할 일은 그거야. 친구들은 태민을 비웃으며 깔깔댔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은숙이 다가왔어요. 왜 그러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잘났어? 이은숙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그녀는 태민 앞에 서서 친구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이게 재밌어? 너희 행동이 얼마나 못됐는지 알아? 친구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이은숙, 너 왜 이렇게 나대냐? 너도 돌쇠랑 똑같이 취급받고 싶어? 그들의 말에도 이은숙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 나 돌쇠랑 똑같아도 상관없어. 그녀는 태민을 뒤로 데리고 가며 말했다지요. 태민아, 신경 쓰지 마. 저런 애들 말 듣지 마. 그녀의 단호함과 따뜻함은 태민에게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태민은 처음으로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날 학교가 끝난 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태민은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으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낡은 신발은 이미 빗물에 젖어 발가락이 드러날 정도였어요. 그때 이은숙이 뒤에서 태민을 불렀어요. 태민아, 같이 가자. 그녀는 자신의 우산을 태민에게 씌워 주었어요. 너 젖으면 감기 걸려. 같이 쓰자. 태민은 잠시 주저했지만 그녀의 우산 아래로 들어갔어요. 고마워. 나 혼자 가도 괜찮은데. 태민은 작게 말했지만 이은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걷는 거 싫잖아. 같이 가. 그녀의 말은 태민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본 다른 친구들이 비웃으며 소리쳤어요. 야, 봐봐. 돌쇠랑 이은숙이랑 같이 비 맞네. 둘이 잘 어울린다. 거지 커플 아니냐? 그들의 말은
모욕적이었지만 이은숙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너희는 그렇게밖에 말 못해? 진짜 한심하다. 그녀는 친구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태민과 함께 걸었어요. 태민은 그녀의 옆에서 묵묵히 걸었어요. 비 내리는 길 위에서 그는 처음으로 따뜻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 감정은 단순한 고마움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녀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태민의 마음을 움직였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태민과 이은숙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이은숙은 태민의 유일한 친구였고 그의 고난을 함께 견뎌주는 사람이었지요. 태민은 그녀의 따뜻함과 용기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의지는 단순한 우정에서 더 깊은 감정으로 변해갔답니다. 어느 날 태민은 조용히 말했다지요. 은수가 넌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이은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너 힘든 거 보면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잖아. 그녀의 말은 태민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태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언젠가 은숙이를 지켜줄 거야.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답니다. 이태민은 청담동의 바에서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살짝 흔들렸어요. 이은숙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지금 여기 있어요. 태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의 분위기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테이블 주변만큼은 소란스러웠어요. 김철수, 박영호, 최민수, 김혜진, 이수정, 박지영, 이태민의 국민학교 시절 친구들은 여전히 그를 돌쇠로 부르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지요. 그들은 태민을 둘러싸고 앉아 그를 과거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말투에는 태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야, 너 아직도 돌쇠처럼 굳은 일 하고 사는 거 아니냐? 김철수가 와인잔을 손에 들고 비웃듯 말했어요. 너 그때 도시락도 없어서 이은숙 도시락 얻어먹던 거 기억나냐? 박영호도 거들며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는 바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상관없다는 듯 조롱을 멈추지 않았지요. 넌 지금도 똑같겠지. 아마 동네 심부름꾼이나 하고 있을 거야. 최민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그들의 말은 옛날 국민학교 시절과 다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태민을 돌쇠로 취급하며 그를 과거의 가난한 소년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지요. 이은숙은 그들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남편 태민의 옆에서 조용히 말을 꺼냈지요. 그만 지금도 옛날처럼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한 힘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친구들은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지요. 야, 이은숙, 너 아직도 돌쇠 편드는 거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너희 둘 아직도 같이 사네. 뭐 이제는 아내가 먹여 살리는 거야? 김예진은 비꼬듯 웃으며 와인잔을 내려놨어요. 둘이 진짜 잘 어울린다. 거짓 커플 아니야? 그들의 말은 점점 더 모욕적이 되어갔어요. 이은숙은 그들의 말을 듣고 분노를 삼키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태민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는 친구들의 말을 하나하나 듣고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이수정의 눈이 테이블 위에 놓인 태민의 손목에 머물렀어요. 근데 너 시계는 좀 괜찮은 거 찾네? 누가 사준 거야? 그녀는 태민의 손목에 있는 고급스러운 시계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 시계는 단순한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 고급 맞춤 제작으로 유명한 시계였지요. 하지만 태민은 아무 말 없이 손목을 살짝 가려버렸어요. 이수정은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다시 비웃는 얼굴로 돌아갔어요. 내가 보기엔 어디서 얻어온 거겠지. 마치 태민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와인잔을 들고 조용히 한 모금을 마셨어요. 그의 태도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은숙은 그의 눈 속에 감춰진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때 태민의 핸드폰이 진동하며 테이블 위에서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천천히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했지요. 화면에는 비서실이라는 글자가 떴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뒤집어 내려놓았어요. 친구들은 그 장면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야, 너 요즘은 핸드폰도 쓰는구나. 누구야? 너 빚쟁이한테 쫓기냐? 박영호가 핸드폰을 가리키며 비웃듯 물었어요. 태민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냥 회사 일. 친구들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지요. 하하하, 회사 일. 내가 무슨 회사 일을 해? 너 심부름 센터라도 차렸냐?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다시 안을 메웠어요. 하지만 태민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은숙은 참다 못해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만, 당신들은 정말 변한 게 없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도 옛날처럼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게 재밌나요? 그녀는 친구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태민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아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고요. 친구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비웃으며 말했지요. 야, 이은숙, 너 왜 이렇게 진지하냐? 그냥 농담인데. 그래, 옛날 친구끼리 이 정도도 못하냐?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경박하고 무례했어요. 태민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는 와인잔을 다시 들어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지요.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들어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다지요. 그 옛날 친구들끼리 농담은 할 수 있지. 그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너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거야. 그의 말에 친구들은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하,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이나 해봐. 김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태민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이은숙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친구들은 여전히 태민을 무시하며 과거의 돌쇠로만 대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조롱은 점점 더 심해지고 모욕적인 말들로 이어졌지요. 야, 돌쇠, 넌 진짜 변한 게 없다. 우리랑 이렇게 고급 바에 오니까 좋냐? 너 여기 와 있는 거 보니 어디서 돈 좀 빌렸나 보지? 그들의 말에 이은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하세요. 당신들은 정말 너무해요.
그녀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들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고 태미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어요. 그때 바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태민을 향해 다가오며 조용히 말했다지요. 회장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바 안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태민을 향했고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바의 은은한 조명이 이태민의 얼굴에 가만히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차분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방금까지 친구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지요. 태민은 와인잔을 들고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고 이은숙은 그런 남편의 옆에서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의 문이 열리며 갑작스레 고요하던 공간이 일순간 흔들렸어요. 정장을 입은 4명의 수행원이 바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단정한 모습으로 바닥에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기며 태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한눈에 보아도 공손하고 단호했어요. 바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쳐다보았고 친구들도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수행원들이 태민 앞에 멈춰 서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지요. 회장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동하셔야 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바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태민을 둘러싸고 비웃음과 조롱을 쏟아내던 친구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순간 바 안은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오직 바깥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차량 소음만이 이곳에 현실감을 불어넣고 있었지요. 친구들은 하나같이 멍한 표정으로 태민과 수행원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김철수였어요. 그는 당황한 얼굴로 태민을 바라보며 더듬거리듯 물었지요. 너 뭐야? 아니, 너 회장님이라고 했어. 이태민, 너 어떻게? 박영호는 웃음을 잃은 채 입을 벌린 채로 태민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아까까지만 해도 태민을 돌쇠라 부르며 조롱했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최민수는 와인잔을 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으며 태민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혼란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지요. 야, 이거 무슨 상황이야? 박지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태민은 친구들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바라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움직임은 여유로웠고 더 이상 그들에게 조롱받던 소년의 모습은 없었어요. 그는 정장을 입고 서 있는 수행원들을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그들은 그의 옷깃을 정리하며 태민의 가방을 들었어요. 태민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친구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내가 지금도 돌쇠로 보이나? 그의 말은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울림이 담겨 있었어요.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태민을 깔보며 웃음을 터뜨리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초조함과 당혹감만이 남아 있었지요. 야, 태민아, 아니, 이 회장님. 김철수가 황급히 말을 꺼냈어요.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태민에게 다가가려 했지요. 우리가 그냥 농담한 거 알지? 옛날 친구끼리 그런 거잖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태민의 반응을 살피는 듯 조심스러웠어요.
박영호도 황급히 말을 이어갔어요. 맞아. 우리 그냥 옛날 얘기하면서 웃던 거지. 너 기분 나쁠 거 없잖아. 그들은 태민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태민은 그들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지요. 55년이 지났는데도 너희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 안에는 과거에 대한 분노와 지금 이 순간의 실망감이 섞여 있었지요. 너희는 여전히 사람을 깔보고 조롱하면서 웃음을 찾고 있어. 그게 너희가 변한 모습이냐? 친구들은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태민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지요. 이은숙은 남편의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녀는 태민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지난 세월 동안 태민이 겪어온 고난과 그를 지금까지 지켜온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태민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다시 친구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지요. 내가 살아온 길을 너희가 알 리는 없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다지요. 너희가 지금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더 이상 너희가 기억하는 돌쇠가 아니야. 그의 말은 바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친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태민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회장님,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수행원 중 한 명이 공손히 말했어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은숙의 손을 잡고 발을 나섰어요. 그들의 뒷모습은 한때 태민을 조롱하던 친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요. 친구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야 태민이 자신들이 알고 있던 과거의 돌쇠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음을 깨달았답니다. 이태민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도 계속해서 가난이라는 굴레에 묶여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그는 더 이상 이곳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지요. 어머니는 여전히 허들의 실로 집안을 꾸려가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를 조롱하던 친구들은 떠올릴 가치조차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들의 말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태민은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서울을 떠나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는 가진 것 하나 없이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태민의 주머니에 있던 전 재산은 단돈 10만 원이었어요. 낯선 땅, 낯선 언어, 모든 것이 태민에게는 두려움의 시작이었지만 그는 두려움보다 더 큰 굳은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태민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는 없었지요. 그가 처음 찾은 일은 허름한 벽돌 공장에서의 막노동이었습니다. 벽돌을 나르는 일은 태민의 손과 발을 거칠게 만들었고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해야 했어요. 중국의 여름은 무척이나 뜨거웠습니다. 태양 아래에서 벽돌을 나르다 보면 태민의 피부는 금세 새까맣게 타버렸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덮였어요. 그는 벽돌을 옮기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신에게 던져졌던 친구들의 조롱이 떠올랐지요. 너는
돌쇠야, 평생 심부름꾼으로 살겠지. 그들의 말은 태민을 괴롭혔지만 동시에 그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겠어. 벽돌 공장에서 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태민은 자신에게 더 큰 기회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조금씩 모은 돈을 들고 공장을 떠났습니다. 태민은 이후 중국의 재래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태민에게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이었어요. 그는 작은 좌판에서 물건을 파는 일부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중국어가 서툴러 손님들에게 물건을 팔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저녁 중국어 책을 펴고 단어를 외우며 언어를 익혀갔어요. 낮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밤에는 언어를 공부하며 잠을 줄였지요. 그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태민은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좌판의 매출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는 물건을 어디서 더 싸게 살 수 있는지, 어떤 물건이 더 잘 팔리는지를 분석하며 작은 성공을 만들어갔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도 태민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경쟁 상인들이 그의 좌판을 훼손하거나 그가 파는 물건을 헐뜯는 일이 빈번했지요. 그는 몇 번이고 좌판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매번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어요.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그는 시장에서 조금씩 돈을 모으자 작은 가게를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중국의 작은 도시에서 옷가게를 시작한 것이 그의 첫 번째 사업이었어요. 하지만 태민은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지요. 그는 물건을 너무 많이 사들였고 재고가 쌓이면서 금세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6개월 만에 그는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 태민은 길거리에 앉아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그는 고향에서 자신을 조롱하던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돌쇠야.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 말이 떠오르자 태민은 이를 악물고 다시 결심했어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 태민은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옷이 아니라 생활용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그는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더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지요. 그는 시장을 돌며 직접 물건을 매입하고 손님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며 조금씩 신뢰를 쌓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는 더 큰 가게를 열 수 있을 정도로 자금을 모았어요. 이번에는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사업 운영에 대한 책을 읽으며 준비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고 마침내 그의 가게는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지요. 태민의 사업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는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의류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갔어요. 그는 중국에서 여러 공장을 설립하고 수출입 사업에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자신만의 기업을 세우고 그 기업은 중국 내에서도 주목받는 대기업으로 성장했지요. 태민이 회장으로서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고통스러운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국민학교 시절 자신을 조롱했던 친구들, 가난했던 집안,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단 한 사람 이은숙을 떠올렸지요.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원동력이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 안에서 친구들을 바라보며 태미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여인은 알지 못하겠지. 그의 눈빛은 차갑지만 단단했어요. 이은숙은 그의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그의 여정을 이해하고 있었지요. 태미는 발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말했다지요. 돌쇠였던 내가 여기까지 왔다. 너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나는 앞으로도 더 나아갈 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과거를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강렬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담동 고급 바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태민과 이은숙이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살짝 스쳐 지나갔어요. 태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 안에서 친구들에게 들었던 조롱과 경멸,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당황과 후회,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바로 뒤에서는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조용히 뒤따르고 있었지요. 그들은 태민이 탈 차량의 문을 열어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바로 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이곳의 별은 보이지 않는구나. 태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은숙은 그의 말 속에 담긴 뜻을 바로 이해했지요. 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 밤하늘의 별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이 이 도시의 어딘가에서 매일 별을 바라보며 꿈꿨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꿈은 희미한 별빛처럼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결국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별에 도달했지요. 바 안에 남겨진 친구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일어난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말문이 막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지요. 야, 저게 진짜 태민이 맞아? 박영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이라니 우리가 아는 그 돌쇠가 맞냐고.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지.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던 놈이.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지요. 그 시절 태민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술잔을 비우며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볼 뿐이었지요. 그들의 웃음과 조롱은 이제 더 이상 힘을 잃었습니다. 태민은 이은숙과 함께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지요. 이은숙은 태민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당신을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당신 앞에서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태민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기분이 좋을 줄 알았어. 하지만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 별로 후련하지 않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한테 복수한 거잖아요. 이은숙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지요. 태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 그건 아니야. 내가 복수를 하려면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증명하려 애썼겠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거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그들을 이기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오늘 그들을 보면서 느꼈어.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건 그들이 날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야. 내가 내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야. 이은숙은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그의 여정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가 가난과 조롱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요. 태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성공이란 게 뭘까? 은수가? 그의 질문에 이은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당신처럼 큰 회사를 일군 사람이라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태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그건 성공의 한 모습일 뿐이야. 진짜 성공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야.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지요. 난 내가 돌쇠라고 불리던 시절에 나를 미워했어. 그때의 나는 무력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기만 했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해. 나를 믿고 내가 걸어온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그의 말은 단순한 성공의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가. 그리고 그 속도는 결국 자기 자신이 정하는 거야. 내가 오늘 그 친구들 앞에서 느낀 건 분노나 복수가 아니었어. 그저 연민이었지. 이은숙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려고 했다는 게요. 차량이 서울의 고급 빌딩 앞에 멈춰섰습니다. 태민이 세운 회사의 본사였지요. 그는 차량에서 내려 건물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여기서 만족할 순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은숙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앞으로도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했지요. 태미는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삶은 나를 시험했지만 난 그 시험을 견뎌냈다. 그리고 지금도 시험은 계속되고 있지. 하지만 이제 난 두렵지 않아.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자신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평화와 확신이 담긴 미소였답니다.